성공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말을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안하거나 화가 날 때마다 그 감정을 억지로 짓누르며 애써 웃으려 노력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애쓰면 애쓸수록 마음 한구석은 더 무거워지고 현실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듯한 답답함을 느낀 적이 있으실 겁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골마가는 느낌을 받으며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자책하게 되기도 합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그렇다면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끌어당김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려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억지로 긍정적인 척하면을 쓰지 않고도 우리에게 찾아온 불행과 부정적인 감정을 이용해 현실을 완벽하게 뒤바꾸는 에너지 전환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가장 큰 오류 중 하나는 부정적인 감정을 적으로 간주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이나 슬픔 그리고 분노 같은 어두운 감정이 올라오면 그것이 우리의 긍정적인 주파수를 방해한다고 생각하여 황급히 외면하거나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하며 감정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방 안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그 위에 예쁜 포장지를 덮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일지 모르지만 안에서는 쓰레기가 썩어가며 악취를 풍기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진정한 끌어당김은 억지로 밝은 척을 할 때가 아니라 내면의 무의식이 깨끗하게 정화되었을 때 비로소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괴롭히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억누르고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 안에 쌓여있던 묵은 에너지가 밖으로 배출되는 해독작용이자 대청소의 과정이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랫동안 방치한 창고를 청소한다고 상상해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가 창고를 정리하기 위해 물건을 옮기고 묵은 먼지를 털어내기 시작하면 가만히 있을 때보다 오히려 먼지가 공기 중에 뿌옇게 날리고 기침이 나오게 됩니다. 청소를 안 했다면 먼지가 바닥에 가라앉아 있어 눈에는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깨끗해지기로 마음먹고 건드리는 순간 숨어있던 먼지들이 요동을 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이유 없는 짜증은 바로 청소 중에 공기 중으로 날리는 먼지와 같습니다. 이것은 방이 깨끗해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일시적인 혼란이며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때 먼지가 날리는 것이 싫고 기침이 나오는 것이 괴롭다고 해서 청소를 멈추거나 다시 먼지를 덮어버린다면 그 방은 영원히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물스물 올라오는 부정적인 감정을 억지로 긍정으로 덮으려 하는 것은 날리는 먼지가 보기 싫다고 다시 쓰레기 더미 속에 쑤셔 넣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불안해지거나 우울해질 때 스스로를 자책하지 말고 내 무의식이 이제야 깨끗해지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더 좋은 운과 풍요가 들어오려고 내 안에 묵은 때가 빠져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여유 있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뇌와 무의식은 급격한 변화를 극도로 싫어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을 항상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긍정적인 확언을 시작하면 무의식은 기존에 익숙했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갑자기 잊고 지냈던 옛날의 트라우마가 떠오르거나 이유 없는 무기력감이 밀려오기도 하고 현실에서 예기치 못한 안 좋은 일들이 연달아 터지기도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명현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 독소를 배출할 때 일시적으로 열이 나고 통증이 생기는 것처럼 인생이 좋아지기 직전에는 반드시 이러한 진통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애벌레의 껍질을 찢는 고통이 필요하고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자연의 이치와도 같습니다. 따라서 나쁜 일이 생기거나 감정적으로 힘들 때 우리는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낸 변화의 주문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힘들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기 위해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나쁜 일이 터지거나 감정적으로 무너질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실천적인 방법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울 법칙의 핵심은 일어난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우리의 태도가 현실을 창조한다는 데 있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 에너지를 즉시 호재로 바꾸는 강력한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혹은 걷잡을 수 없는 불안이 밀려올 때 즉시 마음속으로 이 일은 내 인생이 더 좋아지려고 일어난 일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복이 오려고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하고 상황을 긍정적인 징조로 확정 짓는 것입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조금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고 마음속에서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뇌는 질문을 던지고 정의를 내리는 순간 그에 맞는 증거를 찾기 시작하는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한탄하면 뇌는 우리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수만 가지 찾아내어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것이 어떻게 좋은 일로 변할지 기대하면 뇌는 이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만들 기회를 포착하기 시작합니다. 역사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좌절하는 대신 본능적으로 이것은 기회라고 확정짓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련이 닥쳐오면 본능적으로 더 큰 도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믿습니다. 현실은 우리가 내뱉은 말과 믿음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 믿음 그대로 현실이 재구성되는 것입니다. 또한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라 부정적인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형태만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강렬한 분노나 억울함, 그리고 깊은 좌절감은 사실 아주 강력한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이 에너지는 원자력과도 같아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나를 파괴할 수도 있고 나를 엄청난 속도로 성공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이 에너지를 억누르고 숨기는 데 낭비하지 않고 내 꿈을 이루는 연료로 전환한다면 우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파도가 높게 일수록 서핑을 즐기는 사람은 더 높이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이 크다면 그만큼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행운의 크기도 거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더 깊게 땅을 파야 하듯이 여러분의 그릇을 넓히기 위해 시련이라는 도구로 땅을 파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또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그저 내 몸과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날씨와 같은 것입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하늘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우울하거나 불안하다고 해서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지금 내 마음의 하늘에 비가 내리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가만히 지켜보시면 됩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내가 불안함을 느끼고 있구나, 또는 지금 내가 과거의 기억 때문에 화가 났구나 하고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면 그 거대해 보이던 감정은 생각보다 빨리 사그라들고 흘러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에서 말하는 놓아버림의 미학입니다. 억지로 없애려 싸우지 않고 그저 강물처럼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장 빠르게 정화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괴로워할 때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됩니다. 무언가를 너무 간절히 원한다는 것은 내면에 그것이 없다는 결핍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것이 부족해라는 결핍의 에너지는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풍요를 밀어내는 저항으로 작용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힘을 빼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편안하게 생각하고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주의 에너지가 원활하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현실을 초월한 상태이며 그때 기적 같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인생은 새옹지마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당장 불행해 보이는 일이 나중에는 큰 행운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좋아 보이는 일이 나중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눈앞의 현상 하나하나에 일일비하지 않고 긴 호흡으로 삶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주에는 진공의 법칙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새로운 가구를 들여놓으려면
낡은 가구를 먼저 버려야 공간이 생기는 것처럼 새로운 운과 풍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묵은 에너지를 비워내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는 상실이나 이별, 그리고 실패는 더 크고 좋은 것이 들어오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과정일 뿐입니다. 인간관계가 정리되거나 돈이 나가는 상황이 온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꽉 찬 물잔에는 더 이상 신선한 물을 부을 수 없듯이 우리의 산도 비워져야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언가 떠나거나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빈자리는 반드시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더 좋은 것들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낡은 것이 나가야 새 것이 들어온다는 우주의 법칙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하며 마음 깊이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정적인 감정은 나쁜 것이 아니라 내면의 무의식이 청소되고 있는 소중한 치유의 과정입니다. 먼지가 날린다고 청소를 멈추지 말고 묵은 감정들이 떠나가는 것을 축복하며 흘려보내셔야 합니다. 둘째, 나쁜 일이 생겼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즉시 이것은 전화위복의 기회라고 선언하셔야 합니다. 상황을 호재로 해석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현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구성합니다. 셋째, 집착을 내려놓고 감정을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봐야 합니다. 감정은 내가 아니며 그저 지나가는 에너지일 뿐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넷째, 비워야 채워진다는 우주의 진공법칙을 신뢰해야 합니다. 지금의 시련과 상실은 더 큰 풍요를 담기 위한 그릇을 넓히는 과정입니다. 오늘부터는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올 때 도망치거나 싸우려 하지 말고 반갑게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 마음이 대청소를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쿨하게 흘려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눈앞에 현실이 막막해 보일 때마다 주문처럼 되뇌어 보는 것입니다. 이 일은 결국 나에게 엄청난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다. 여러분이 그 사건을 행운의 전조라고 정의하는 순간 과거의 악연과 불운은 에너지를 잃고 소멸할 것이며 그 빈자리는 기적과 같은 풍요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진통은 찬란한 미래가 태어나기 위한 마지막 준비 운동입니다. 모든 것은 결국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거대한 흐름을 믿고 맡기면 됩니다.